그리고 나 박민정 단편 소설. 소망 보육원 아이들은 한바탕 굴려나가 손님을 맡곤 했다. 강포 속에서부터 손님을 맡던 아이들이었다. 정은도 그랬다. 언젠가 고급 세단을 몰고 온 부부는 아이들이 모인 앞에서 말했다. 영어로 자기소개할 줄 아는 아이가 있니? 아이들은 갸우뚱했다. 여태껏 그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나 하던 짓이었다. 통역을 대동하고 앉은 외국인들이 손가락으로 한 명씩 지목하면 그때 일어나서 떠듬떠듬 짓거리는 게 영어란 거였다. 아이들은 외국이라면 미국밖에 몰랐다. 정은도 외국인은 전부 미국인인 줄 알았다. 아이들은 미국 사람들 오는 날에 대비해 영어를 공부했다. 그중 유독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애들은 자기가 좀 설명을 해보겠다고 설치며 아이들을 모아놓고 엉터리 영장문을 판서하고는 했다. 난 미국에 가고 싶어. 공주 같은 잠옷을 입고 예쁜 침대에 누워있으면 엄마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입 맞춰주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저녁밥을 먹고 나면 모여 앉아 40분 동안 드라마를 봤다.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호사까지는 누리지 못해 모두 똑같은 걸 봐야만 했다. 당시에 유행하던 어린이용 외화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온갖 인형과 장난감들, 작은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까지 걸려있는 호화로운 방에서 분홍 천으로 만든 헤어캡을 쓴 소녀가 제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드는 따위의 장면. 아이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가까운 미래라도 되는 것처럼 와 입을 벌리며 드라마를 시청했다. 보육원에서 길러지는 여자아이들의 환상에 걸맞은 장치를 의식하기라도 한 양 그런 장면은 매일같이 나왔다. 그러나 자막이 올라가면 곧장 돌아가야 하는 곳은 몸을 뒤척이며 잔다는 것도 사치인 좁아터진 공동 침상이었다. 자장가는커녕 부모 아주머니와 고등학생 언니들의 고함을 들으며 숨죽여야 했다. 아이들은 국방색 담요를 뒤집어 쓰고 언젠가 분홍 레이스 캐노피가 달린 침대에서 잠들 날을 꿈꿨다. 소망 보육원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아왔다. 나를 저 인형 가득한 방으로 데려가 줄 사람들 대부분 겁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 대부분 그들에게 입양되어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입양이 결정된 아이들은 보육원에서의 마지막 날 의식처럼 머리카락을 잘랐다. 부모 아주머니의 이발 실력은 형편없었다. 그토록 많은 아이의 머리카락에 손대밭을 거였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언제나 면도칼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들쭉날쭉 함부로 잘라놓곤 했다. 다소곳하게 보자기를 목에 맨 아이들은 부모 아주머니가 결단낸 머리카락을 본 개들이 방방 뛰어다니는 마당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건 뭔가에 도취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제 마지막이야. 안녕. 소망 보육원가 너희 개들. 난 미국으로 가. 목에 맨 이발용 보자기가 곧 소공녀의 망토로 변신할 날을 상상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었다. 정우는 당시 7살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 설치는 아이 중 하나가 정훈의 팔을 잡아 끌며 같이 영어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해도
뿌리치곤 했다. 오히려 정우는 무언가를 담고자 하는 아이들이 무서웠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이는 모습은 정은에게 다만 환상이었다.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아이들은 환상을 탐했지만 정은은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슬퍼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정은에게 환상은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것이었다. 정은은 국방색 담요가 깔린 공동 침상의 풍경이 온전하게 계속되길 바랐다. 이른 새벽 눈을 뜰 때마다 정은은 두려웠다. 정은은 늘 새삼 놀라며 자신의 작고 말랑말랑한 팔다리를 만져보았다. 그럴 때마다 이건 담요나 베개처럼 고작 물질일 뿐이라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육체 정도야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정은은 늘 아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났다. 깨어나자마자 보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정은은 부주의하게 반쯤 열린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자신의 얼굴을 목격하면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분신이 나타난 것이 어느 날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정은은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조그마한 몸을 만져보면서 생각하곤 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정은에게는 자신의 근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체 세계가 처음부터 없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그런 생각에 열중한데 내려진 벌처럼 어느 날 자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게 미국 인형이래. 정말 예쁘지 않니? 아이들은 외국이라면 미국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인형의 출처는 프랑스였다. 한 달 전 프랑스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보육원으로 인형을 한아름 보낸 것이었다. 군데군데 박음질이 터진 못생긴 곰돌이 봉제 인형밖에 모르던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다. 와, 진짜 아기같이 생겼어. 정은은 물 건너온 인형들을 보고 다른 의미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건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얼추 눈, 코, 입을 그려놓은 싸구려 관절 인형들과 차원이 달랐다. 이마와 볼, 턱의 혈색이 조금씩 달랐고 머리카락도 부드러워 손가락에 착 감겨들었다. 말랑말랑한 볼을 꾹 누르면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벌렸다. 벌린 입 안에 하얗고 조그만 앞니까지 2개 달린 것을 보고 정은은 경악했다. 아이들은 헤어캡을 쓴 아기 인형을 달래준답시고 품에 안아 자장자장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젖을 준다고 앞가슴을 풀어 헤치는 등 엄마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정은은 그 인형들이 무서웠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사람의 아기인 듯 보이는 형상이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정은에게는 그런 감정조차도 익숙하고도 낯선 것이었다. 간혹 나타나는 분신으로부터 느낀 감정이었으므로 아이들은 그것이 정말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대했다. 그날도 아이들은 한데 모여 앉아 인형의 몇 줌 없는 머리카락을 빗기며 놀았다. 정은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방방 뛰어다니는 개들이 무서웠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안 될까? 정은은 생각하고 있었다. 인형도 개도 무서워하는 자신이 등신같이 느껴졌다. 고아 주제에 뭐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아. 그건 고등학생 언니들이
정은을 꾸짖으며 늘 하던 말이기도 했다. 여윈 나뭇가지로 땅바닥을 하염없이 긁고 있던 정은의 눈에 낡은 목화신 한 켤레가 보였다. 보모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은은 의아했다. 수많은 아이를 돌보며 보육원의 잡다한 살림을 도맡았던 그녀는 성마른 여인이었다. 어지간해서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일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답답하다고 유독 구박해온 정은을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른 일어나 따라와. 보모 아주머니는 정은의 목에 보자기를 동여맸다. 아이들은 무던하게 보모 아주머니의 면도칼에 머리카락을 내맡기곤 했다. 하지만 정은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양보했고 좀처럼 떼쓰는 일이 없었던 정은의 유일한 반항이었다. 정은은 머리카락을 자르자고 하면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어대기만 했다. 꾸짖고 달래던 보모 아주머니도 머리카락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런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 보모 아주머니는 정은의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있었다. 정은은 어안이 벙벙해 가만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도 오늘만큼은 얌전하구나. 그래, 다 잘라내버리고 새 부모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나라에 가면 좋은 구경거리도 많을 거란다. 정은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정은이 네가 꼭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그러시더라.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모두 다 잊어버려라. 네가 고아였다는 사실까지도. 정은은 누군가 모르는 새에 보모 아주머니의 면도칼 밑으로 자신을 떠밀어다 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아이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보내진 걸까? 정은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렸다. 기다란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인형처럼 순서대로 하나씩 바구니에 떨어졌던 걸까? 이제 내 순서인 걸까? 정은의 머릿속에 의문부호가 가득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정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은은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내내 눈물만 흘리다 용기를 내서 물었다. 저 보모 아주머니, 제가 가는 곳은 미국이에요? 아이고, 정신머리 하고는 원장아버지랑 다 얘기했잖니. 불란서라고. 거기 미국만큼 큰 나라란다. 불란서, 그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불란서. 정은은 가만히 발음해 보았다. 정은은 그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지금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은 떠들어대곤 했다. 그럼 우리는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어지게 되는 거야. 말을 못해 쓸모가 없으니까. 설치는 애들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정은은 목 밑에 칼을 겨누듯 바짝 긴장하며 자신에게 질문했다. 버려지지 않을 수 있어? 난 말을 못해 쓸모가 없는데. 부모 아주머니는 정은의 코 앞으로 거울을 들이밀었다. 다 됐다. 깔끔하니 얼마나 예쁘냐. 부모 아주머니. 그래, 정은이 너도 막상 떠나려니 아쉽지? 저를 데려가 주실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부모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얘가 자꾸 왜 엉뚱한 소리를 해? 너 그분들과 몇 번이나 만났잖니? 원피스까지 얻어입고 온 게 바로 며칠 전이었잖니? 부모 아주머니는 뒷덜미를 훔쳐내던 푸석푸석한 걸레로
정은의 등을 툭 쳤다. 그만 들어가라. 정은은 다시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이들과 개들이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없었다. 정은은 소망 보육원을 떠난 아이들을 생각했다. 개중 정이 들어 친하게 지낸 아이들도 간혹 있었다. 넌 부모 아주머니 말대로 좀 답답하구나. 뾰로통하게 입을 내밀며 새침한 척 그따위 말을 하던 애도 외롭기는 매한가지였다. 난 너랑은 달라. 우리 아빠가 돈 벌면 데리러 온댔어. 그렇게 말하던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외화 드라마에서 정원수를 깎아대던 미국 배우와 꼭 닮은 배불뚝이 백인 남자였다. 아이들은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표현하며 살아내는 거였다. 정은은 곁에 붙어 꼼지락꼼지락 몸을 만져대며 난 네가 좋아 말하던 아이를 떠올렸다. 그 애가 떠날 때도 정은은 결코 울지 않았다. 부모 아주머니는 떠나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유독 짧게 잘라놓았다. 그간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는 듯 나름대로 석별의 정을 표현하는 건지도 몰랐다. 동화책에서 보던 몽실언니 마냥 촌스럽게 바짝 잘린 그 애의 머리카락을 보며 정은은 생각했다. 떠날 때가 됐구나 너도. 그 생각은 이런 말이 되어 정은의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못난이 인형 같아. 그 애는 으앙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나갔다. 그리고 다음날 베이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앞으로 부모님이라고 불러야 할 어른들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것. 정은은 드디어 떠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정은의 생각에 머리카락을 바짝 짧게 자르는 것은 이제 그만 떠나라는 원장 아버지의 짓이었다. 일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모두 정은이 소망 보육원을 떠난다고 알고 있는 듯 했다. 불란서로 떠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모두 실망할 거야. 정은은 시체가 되어버린 긴 머리카락 몇 올을 꼭 쥐며 생각했다.